제가 이번 그 창작 출판 작업 기획에서 함께 이렇게 종합해 보려고 하는 작업의 출발점이 되는 작업인데요. 2012년, 그러니까 10년간의 미대 생활을 끝내면서 졸업 전시에 제시했던 작업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능연미술이라는 개념을 완성된 어떤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 전개됐던 기획으로서의 미술이라는 작업의 출발점이 됐기 때문에 이 작업을 소개하면서 이 작업이 능연미술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되어 갈 때까지의 우여곡절과 그 이후에 당연히 작업의 어떤 효과로서 한국에서 기획으로서 미술로 금공간, 문자금, 시방미술관 많은 사람들과 연계하면서 만들어갔던 기획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폐허가 돼서 문을 닫은 옛 면화 공장에 한 공간을 빌려서 전시를 했는데요. 공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폐허가 돼서 폐쇄가 됐기 때문에 좀 공간 변형하는 게 용이했고, 일반 전시장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가장 큰 특징이 천장 높이가 5m 이상 된다라는 게, 크게 그림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맞아서 저 공간을 선택을 했고요. 들어가서 맨 처음에 전시 공간에 들어서게 되면 관객들이 맞이하게 되는 첫 상황이 이렇게 한쪽 벽에 5m, 7m 정도 크기에 크게 투사되는 사각형 화면이 있고, 반대쪽에는 이제 그걸 쏘고 있는 광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카메라나 뭐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들어가서 발견하기가 힘든데, 그렇게 설치된 구조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평면도로 확산해 보면 저렇게 되고, 문의 위치가 카메라가 빔 프로젝트가 있는 쪽이 아니라 이쪽에 큰 사각형으로 투사되는 면이 있는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관객들이 먼저 그 사각형 앞에 대면하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혹시 관객들이 이 사각형으로 쏘고 있는 빛이라는 게 몸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는 그냥 쉽게 통과할 수가 있는데, 혹시 방해가 되어서 통과하지 못하는 머뭇거림이 있을 걸 기대하고 그 위치에다 문을 두고 공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빛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게끔 설치를 했고, 능연히 생겨날 수 있는 4가지 정도의 어떤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려고 결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이게 전시회니까 작가가 만든 어떤 화면들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래 기다려도 아무런 화면도 나오지 않게 됐을 때 그 지루함에 지쳐서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단계, 그리고 실제 빛 속에서 조금 하나의 더 단계가 있는 게 광원, 어디서 빛이 오는지, 빛 속에서 자기 그림자 놀이를 하다가 어디서 빛이 오는지 광원으로 돌아서는 단계가 또 특이하게 구분은 되는데, 그러니까 빛 속에서라는 덩어리 속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빛의 삼각형 피라미드를 통과한 다음에 반대편 어둠 쪽에 갔다가, 실제 그 밝기의 콘트라스트가 대비가 강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기가 힘든데, 우연히 카메라에 포착됐을 때 카메라 앞에 서 있어서 자기 얼굴이 카메라가 찍어서 크게 5m 높이로 확장시켜주는 그 화면을 마주할 때, 그리고
또 하나의 단계는 어디에나 함께 있는 단계인데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하는 실천하고 있는 어떤 단계를 네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설치 구조 자체가 그런 가능성들로 를 제시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고, 맨 처음에 들어가서 어둠의 단계죠. 그리고 어둠의 단계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맨 먼저 최초의 주거 시설이었던 동굴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 주변과 내가 분리되기 전인 미분화 상태의 상태 또는 엄마 뱃속에 있는 그런 상태 아니면 도망가서 고래에게 잡아먹혔던 요나 콤플렉스의 상태가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아주 적극적이고 명확한 행동들이 능연의 효과가 나오는 게 작가가 제시해줄 작업을 기다리다가 이거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하는 궁금증에서 손가락을 빛 안에 드미게 되는, 그리고 빛 안으로 다가가게 되는 그 상태에 빛으로 다가가게 되면 몸이 가려내는 그러니까 빛이 몸이라는 덩어리를 평면으로 압축시켜서 벽에다 그림자를 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빛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얘기들을 특히 이제 플라톤의 동굴 우화에서 사람들이 동굴에 빛이 들어오는 방향 반대편으로 묶여서 반대편 벽을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바깥 진리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림자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림자 놀이와 연결해서 분명하게 이런 식의 요소들을 상상할 수가 있고, 그리고 플라톤에 이어서 플로티누스로 그노시스 학파에서 얘기하는 광원에서부터 가장 어두움까지 하나로 쭉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 것들의 원천인 광원을 찾아서 돌아서게 될 때, 돌아서게 되면 지금 이제 카메라가 직접 받질 못해가지고 이 정도로 찍혔는데, 하여간 빔 프로젝터가 쏘는 광원이 있고, 그 쏘아대는 광원을 눈부셔서 실제 잠깐 마주치겠지만 바로 마주해서 계속 볼 수 있는 상태는, 그러니까 망막이 상하니까 약간 미끄러져 옆으로 피해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과 관련해서는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콤페어지오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얻게 되는 개종하는 순간을 돌아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기독교에서도 이 빛의 은유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어둠 속에서 그림자에 구속되어 있던 사람이 진리의 근원인 신을 향해서 광원을 향해서 돌아서는 그거를 그대로 개종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또 쿠자누스가 얘기하는 태양을 찾아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 태양을 찾아 여행을 시작한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들어서게 되면 태양의 밝음 때문에 눈에는 어두운 흑점이 생긴다라는, 그래서 광원을 마주하게 되는, 그래서 그 어두운 흑점은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대립자 일치설의 얘기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앞에서 포착이 되는 상태고, 아마 거울 단계일 수 있는, 그리고 기계가 포착해내는 줌 기능과 천장에 다른 아주 옅은 빛과 카메라에서 나오는 인프라로드 빛으로 실제보다도 훨씬 부드럽고 깨끗한 화면이 투사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일반 거울은 동일한 크기를 비춰주는데 빔 프로젝트 때문에 얼굴 5m 안에 한 얼굴 크기만, 눈 하나 크기만 2~3m씩 크게 되는, 나보다 훨씬 더 크게 확장되어진 그림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쏘는다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거울상을 마주했을 때의 얘기와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자기에게 빠져서 그 상을 잡으려고 하게 되면 그 거울상은 사라져 버리는 거고,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자기 모습을 비춰주는 사람과 그림자, 빛 속에서 그림자로 그것과 반응하는 사람과 뭐 이런 네 가지 가능성들이 서로 어울려 가지고 놀이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을 만든 작업이고, 이 작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작품이 어떤 대상물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떠올림을 주체의 쾌불쾌에 관련시키는 놀이에서 아름다움의 근거가 있다라는 생각을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실제는 빈 틀만 제시하고 관객들이 와서 스스로 능연하는 자기 결정으로 다가가면서 미적 체험의 가능성을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능연 미술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능연이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었는데요. 모든 체험은 감각기관에 다가오는 자극과, 그러니까 대상이 보내는 자극을 감각기관이 맞이하는, 감각기관에 바로 비추는 상태가 경험의 출발점일 텐데,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이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성도 없고, 그래서 그 업의 순환 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연기라는 틀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 불교의 얘기와 어긋날 수 있는 능연과 소연, 그러니까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그 자극에 다가가는, 자극에 기대어 일어나는 틀과 대상에서 자극을 보내서 대상으로서 소연하는 능연과 소연 개념을 나누고, 그 이전의 작품을 아름다운 대상물로 생각하던 미술의 관행을 소연 미술이라고 생각을 했고, 주체가 능동적으로 거기에 개입해 자기 체험 단계에 개입해서 자기의 신적 능력이 서로 대비추어 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틀을 능연 미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능연이라는 개념을 이제 찾고 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게, 작가도 자기 체험 속에서 능연해서 새로운 작업들을 만드는 게 작가의 임무일 텐데, 그래서 내가 내 논리에 따라서 내가 능연해서 작업을 만들어서 작품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 관객은 그 작품의 소연의 상태에 후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관객도 능연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심해지면 작가는 작업을 하지 않고 관객에게 다 떠넘기는 아름다움을 스스로 느끼라고, 그런 식의 작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작가와 관객의 사이에 긴장 관계를 점점 더 관객에게 떠넘기게 되는 과정에서 나온 작업들인데요. 회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던 작업에서 벽에 내 손바닥을 찍고 그 빨간색 물감으로 그려놓고 그 옆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시오라고 쓰는 거죠. 저것도 이제 시각적인 자극이 있으니까 그림으로 볼 수도 있는데, 문자의 지시성이 많은 사람들이 저 공간에 다가와서 손을 얹고 눈을 감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는 저기 이제 명령 작업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실행력이, 강제력이 없는 명령 문구를 써놨을 때 그 관객이 저걸 기꺼이 따라 보려고 생각할지, 그리고 따라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명령에 의하지만 집행력이 없었으니까 안 한다고 벌금을 매기는 건 아니니까 소연에서 능연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소위 일종의
익숙하게 받아들여진 그림이라는 내가 눈으로 봐야 될 것을 손으로 가려버리고 촉각으로 느끼게 되는 그 촉각 대상으로서 회화 뭐 이런 부분에서의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단지 손으로 느낀 촉각뿐만이 아니라 이 공간이 5m 정도 길이가 길쭉한 그런 공간이었는데 5m를 다가오는 공간 속에서의 움직임과 마침내 손을 벽에다 얹었을 때는 손 길이 이상으로 몸이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앞벽과 뒷벽의 차이가, 뒷벽은 한 복도까지 한 5m 이상의 간격이 있고 앞에는 한뭐 60, 70cm나 50cm 정도의 간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눈을 감게 되면 이 벽이 바로 이마에 꽉 막는 것 같은 찡하는 이런 느낌들이 있고 뒤에는 열려있는, 눈을 감고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실험한 작업이고, 능연이란 개념이 형성이 되면서 당연하게 실험되었던 어떤 상당히 논리적인 전개였던 것 같은데, 마침내는 한 5m, 5m 되는 사각형 전시장 안에 너를 만나라 라고 써놓고는 비워둔 거죠. 물론 이제 그때 굉장히 주의하게 되는 거는 그러면서도 단순한 텅 빈 느낌이 들지 않는 그 타이포그래피적인 공간의 관계나 문에서부터의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작은 문자 하나지만 그게 충분히 발언력을 갖게 공간의 밀도를 만들어둔 게 중요했고, 너를 만나라라는 문구를 보고 실제 관객들이 스스로를 보는지, 스스로를 작업이라고 보는지, 스스로가 능소가 일치되어 버리는 그런 단계들을 체험하는지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다 사진을 찍었고 사진첩으로 책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작가의 능연보다도 관객의 전시를 보는 능연에 약간 더 중점을 옮기게 된다면, 내가 작가로서 전시에 참가하면서 전시를 보는 작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나는 전시를 본다라고 액자에 쓰고 사인해서 액자에 넣어서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그거를 또 어느 관객이 와서 보고 있어서 재밌어서, 그리고는 이제 나는 전시를 본다라는 작업을 한다고 선언을 하고 저 전시가 이루어지기까지 전시 준비 과정서부터 전시가 된 각 한 대학 전체의 반들마다의 특성과 뭐 제가 있던 작업실에서는 각 개개인별로 기록을 했고, 이제 저게 거의 제가 마지막 전시였는데 CD에다가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에게 이제 마지막 선물로서 작업해서 주고, 이제 저 졸업 전시를 하고 나서 귀국해서 작업하는 데는 당연히 그러니까 능연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속에 첨가해서 나도 능연해서 작업하는 이중적인 빈틀이면서 찬틀이 될 수 있는 기획으로서 미술들을 효과로서 하게 됐고, 그 틀 내에서 이제 그런 공간이 2005년에 시작되고, 그와 같이 2005년에 문자금이 시작되고, 근데 함께 시작하던 그런 기획들이 자기 성격이 강해지면서 문자금도 독립하고, 옥수수 밭전, 그리고 박형철 작가가 끼어서 아시바 미술관, 그리고 정신질환자들과 하는 다다르다 이런 작업들로 전개가 됩니다. 얘는 이제 처음에 2005년도에 그 공간을 시작하고 그해 말을 마감하는 전시로 양평에서 전시를 했는데, 양평 전시를 보고 강대 교수님께서 재미있다고 학생들 보고 초대를 해서 강대를 가서 전시할 때는 문자금이 주 테마가 되어가지고 그때 한 5명 정도 참가하는 작업들 사이를 반야신경이 관통하고 뭐 해서 문자금 중심의
저때까지는 아직 전 공간과 문자 그음이 분리되기 이전의 전시 모양이고요.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모두 다들 저걸 간통하겠다는데 이렇게 협조를 해온 게 네,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이제 문자금에서 그거네요. 앙과 박 창작 캠프를 하고 이때는 이제 거의 기획으로서의 미술 속에서의 구조들이 많이 형성이 된 거죠. 만나면 자기 작품 소개를 하면서 탁상 공론을 하고 자기 주제를 찾아내서 고전 세미나를 하고 그 작업 공간과 함께 작업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른 공학적 가능성이 진행이 되고 작업에는 아시바 미술관이 끼어들어서 연기 창작해서 조금 나 혼자 하기 힘든 그런 구조들을 실행해보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능연미술이라는 틀을 얘기를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능연의 한계점인 능연은 소연이 없으면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기 창작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이는 부분은 지금 출판 기획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연기 창작 부분인데 금천예술공장에서 그 전에 했던 문자금팀의 결과 작업들과 금 공간의 결과 작업들이 결합이 되어서 조금은 과격하지만 아시바로 5명의 작업을 그냥 묶어버린 거죠. 그리고 묶었기 때문에 엉뚱하게 너무 커진 규모가 나는 참 재미있었고요. 그 옆에 다른 커뮤니티 아트 대표들이 와가지고 방 하나씩 차지할 때 벽으로 가르지 않고 우리는 그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틀이 됐고, 그리고 5명의 작가들 작업이 묶여 있으면서도 각자 따로 자기 기능을 하는,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는 그 정준영 작가님의 사기 형자는 마치 우주선의 그 기장처럼 높이 앉아서 지휘부, 그리고 한쪽에 있는 차정인 선생님의 그 여자의 방에 있던 그 큰 글씨들은 마치 날개처럼 펼쳐져서 지나가는 여자들과 이렇게 협력돼서 의미가 형성되고, 이 여자의 방에서부터 이렇게 설치됐던 내용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거 3개만 골라서, 여자의 방에서는 30장가요? 이렇게 있으니까 4공간을 다 경계 짓는 어떤 울타리처럼 아니면 벽처럼 되었는데 3개만 뽑아가니까 날렵한 날개처럼 이렇게 돼서 재밌었고, 성경과 중용 이렇게 고전 텍스트를 푹 삶아 끓여가지고 엑기스를 뽑아낸 최은경 씨 작업은 마치 연료 발전소 같이 하나의 부추로 이렇게 쫙 모아져서 층층이 에너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밥만 먹어라라고 배추 갉아먹는 배추벌레에게 배추 밥 먹고 우리 밥 먹자고 저녁마다 5번씩 빛을 쏘아서 얘기했던 밥만 먹어라가 아래 위에 그 중앙 몸통위에서 에너지 기계 장치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함께 묶여져 가지고 연기 창작이라는 이름으로 전혀 다른 것들이 또 저렇게 뭉쳐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